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맡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아직까지 세금계산서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고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입니다. 즉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것이 부가가치이고 그것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입세액이 없다면 부가가치에 대한 10%가 아닌 매출 공급가액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제 거래처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업자는 소매업자로서 제 거래처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을 B 제조업자로부터 구입을 하여서 부가세 포함금액 5,500만원을 팔았습니다. 매입액은 부가세 포함금액 4,400만원으로서 A 사업자는 B 제조업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B 제조업자는 당연히 A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지만 A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모르고 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 15일이 되어서 세무사 사무소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100만원이 되어야 할 부가가치세가 500만원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A 사업자는 그제서야 B 제조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B 제조업자는 마감이 되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주지 않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간까지 발행하면, 즉 이 말은 7월 25일까지 발행하면 1%의 지연제출 가산세는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가능하니 또 매입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가산세를 대신 물계선이 발행해달라고 하라고 하였고 A 사업자는 그 내용대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그것도 안된다고 B 제조업자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A 사업자는 마지막으로 세무사 사무소에서 조언해 준 대로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B 제조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두말 없이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매입자가 세무서에 확인 신청을 하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로서 세무서가 확인하는 과정에 일종의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B 제조업자로서는 혹시 세무조사로 번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두말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요구일 뿐입니다. 오늘은 이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2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1항 제32조 32조라는 것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는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도와 폐업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가 적용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도나 폐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2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 공제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1조 2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 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 공제 절차 등입니다. 1항 법 제34조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2항 법 제34조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6개월입니다. 여기에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기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말하고 2기라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불이행으로 정하는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아래에서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작성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 계좌 이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항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 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1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4항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 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은 세무서장이 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5항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호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제2항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신청기간인 것이죠.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호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 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아까 위에서 부도,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 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또는 폐업하여 사업자가 되지 않은 경우에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6항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서는 즉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가 제출된 날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보정이 된 날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주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 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발행을 하지 않은 공급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런 내용을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7항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8항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 불행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란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하게 됩니다. 2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9항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10항,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1항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8항 제1호, 제1호라는 것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즉 10항에 따라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행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항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애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에 기획재정 불행으로 정하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 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가지 법정을 늘어놓았지만 이렇게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본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용. 첫 번째는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이것은 사업자 등록장에 전부 나오는 내용입니다. 2번은 공급자 인적사항으로서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의 내용과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동일합니다. 신청 내용은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공급대가라는 것은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거래내용 명시에서는 거래일, 이제 이렇게 1번 적고 2번 적고 3번, 4번 쭉 적고 나서 합계를 제일 위에다가 적는 것입니다. 1번 이렇게 적고 2번 적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구비 서류를 보면 첫 번째는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 대금 결제 증명 자료. 공급자가 발행한 것이지 공급받는 자가 발행한 영수증은 아닙니다. 무통장 입금증, 이거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이죠. 대금 결제, 그러면 계좌, 내용 이런 것이 되겠죠. 증명자료는 이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첨부가 되어야지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를 한다면 거래사실을 확인받는데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공급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못 받는 경우를 피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국세의 탈루를 막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